달성군이 옥포 기세리 군도 3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달성군은 벼생 6중기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벼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감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장기동의 한 베이커리와 행복한 동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아동센터 2곳에 매달 빵을 정기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9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닥복닥 삼계탕 나눔데이가 열렸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속 달서구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에 가족 단위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달성군 최초의 어린이 영유아 특화 도서관인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의회 김기열 의원과 손범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술관 10전시실에서 감성과 개성이 묻어나는 캘리그라피 전시 서로 나르샤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오는 8월 7일과 8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29회 청소년 협주곡 이밤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3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이 옥포 기세리 군도 3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군은 지난 25일 송해공원 기세 축구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홍규 대구시 의회 부회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개요와 향후 공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군비 총 22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구분 도로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 가파른 사면의 낙석위험 등으로 사고 우려가 컸던 군도 3호선 일부 구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협소한 왕복 2차로는 총 4차로로 확장되며 송해공원 방향은 폭9에서 18.25m의 편도 2차로로 넓히고 화원 옥포 IC 방향은 터널 370m를 포함한 총 연장 930m의 신설도로를 개설해 편도 2차로로 개통하게 됩니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송해공원과 기세리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더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번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교통안전과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달성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그동안 사고 위험이 컸던 구간의 교통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벼 생육 중기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무인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항공방제는 기후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군비로 추진됐습니다. 7월 21일에는 다사읍과 합의면 일대 345헥타르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7개 읍면 2275헥타르를 대상으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항공방제를 통해 여름철 확산이 빠른 도열병, 벼멸구, 홍명나방 등 주요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 살균제와 함께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규산질 비료를 병행 살포함으로써 벼도복을 예방하고 드론 등 스마트 농기계 활용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방제는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제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농업인과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감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28일 장기동에 위치한 한 베이커리와 행복한 동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아동센터 2곳에 매달 빵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빵을 진열하는 정겸희 대표의 분주한 손길이 오가는 가운데 연이어 들어서는 손님들로 가게 안은 금세 북적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후원업체를 발굴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동센터에서 자라왔고 또 많은 후원을 받았어서 얼마 안 되지만 빵을 기부하면 특히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 할 때에 빵을 많이 먹으면서 배부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기에 사랑을 받으신 분들도 커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가 운영하는 이 베이커리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빵도 맛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 자주 들른다며 정 대표의 후원 소식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민간업체가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처 발굴을 통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 협약이 지역 아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 29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닥복닥 삼계탕 나눔데이가 열렸습니다. 복지관 3층 구내식당.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정성스레 삼계탕과 밑반찬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은 기력과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 800여 분께 보양식을 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육류가공업체의 닭후원과 부류미 봉사단의 참여로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삶은 닭 위에 대추와 인삼 고명을 얹으며 정성 가득한 삼계탕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일 부구청장, 윤광근 시의원, 지역병원 임원진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손길을 더했습니다. 또한 진천동 소재병원장도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과 봉사로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의회도 달서구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 원래 도루미 봉사단에서 달서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중복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어르신들 삼계탕을 해드린다고 우리 도루미 봉사단 전체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이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올 한 해 여름 잘 보내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된 삼계탕은 각동 담당자와 봉사자들이 손수 전달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되게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복지관에서 이렇게 복날이라고 어르신 또 맛있게 삼계탕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해주길 복 받으시오. 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정성과 마음. 문 앞까지 나와 인사를 전하는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과 나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달서구 신청사회정지 물놀이장으로 가족 단위 부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4일 개장한 이 물놀이장은 오는 8월 2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40분간의 이용과 20분간의 휴식을 번갈아 진행하며 휴식 시간 동안 안전요원들은 풀장 속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설을 점검해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마련합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다시 풀장으로 뛰어들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잊고 물놀이의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처음 왔는데 재밌고 시원해서 좋아요.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가가지고 다시 오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은 유아 전용 풀과 수심 90cm의 어린이 풀로 구성돼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강창공원, 대곡공원, 한실공원, 선돌마당공원 등 달서구 내 4곳의 공원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휴장일 없이 운영돼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4일 달성군 최초의 어린이 영유아 특화 도서관인 달성어린이 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성어린이 숲도서관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연면적 3,299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책과 놀이, 상상력과 창의력, 체험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글로벌 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선언, 개관 퍼포먼스, 제막식, 도서관 라운딩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아이들이 책과 놀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경쟁력이라며 이번 도서관 개관은 달성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어린이 숲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며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의 특별한 공간이라며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 1, 2동 신당동 지역구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대구시와 달서구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통합기념비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 1217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7340명 등 총 8588명의 참전유공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달서구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 223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1459명 등 총 1688명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참전유공자의 약 20%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구시에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통합적으로 기리는 대표적인 기념비가 없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상원구 출신 참전유공자와
학도병을 기리는 6.25 참전 호국 영웅 명비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군 단위로 흩어져 있는 22개의 중소규모 기념비만으로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 참전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보훈병원이 인접한 달서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건립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해서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대구시 지부가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 건립비 25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대구 보훈병원이 위치해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광 수변공원에는 이미 여러 기념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박 근린공원 또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시민의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대구시를 대표하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통합기념비를 달서구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훈병원과 인접한 월광 수변공원과 수박 근린공원 그리고 미래 대구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신청사 부지 등 최적의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룡시 등의 사례와 같이 시민과 참전유공자, 유가족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모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공간 조성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수호 현충시설에 유치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연령대는 90대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지금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도로 1, 2, 3동 감산동 출신 손봉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백왕식 북구청장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발언 이후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구의원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계획 사업 국지의 설계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9월 중순에는 당선장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12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백왕식 구청장은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생각이 담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 공모를 미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국정과 시정의 공백 속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될 신청사 설계 공모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차기 시장에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추가로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청사 설계 공모를 내년 6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그 배경에는 삼성구청장인 배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구청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230만 대구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달서구와 북구를 편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수기 과정을 통해 결정된 대구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2022년 당시 3,075억이던 신청사 건립비가 2년 만에 4,500억으로 급등한 것처럼
사업이 지연될수록 천문학적 비용이 상승 불가피합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대구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달서구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시장이 바뀌면서 신청사 건립 계획은 태풍 속의 찻잔처럼 흔들렸고 그와 함께 달서구민 간에도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시작된 건립 계획이 어느 한 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좌초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국민은 또 시민은 모두가 현명합니다. 신청자 부지 선정을 시민이 한 것처럼 시작과 끝 매점도 시민이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구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대구 미래인 우리 차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러 기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국민 모두의 염원인 대구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달서구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구시에 적극 요청하여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술관 10전시실에서 감성과 개성이 묻어나는 캘리그라피 전시 서로 나르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예술문화 캘리그라피협회가 주최하는 6번째 정기전으로 캘리그라피를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협회 소속 작가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대표 작품 한 점과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한 소품 2점을 함께 선보이며 손글씨로 전하는 감성과 예술의 깊이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캘리그라피의 예술적 가능성과 확장성을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오는 8월 7일과 8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29회 청소년 협조곡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시립국악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국악 유망주들이 참여해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사물놀이 등 다양한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전통과 창작 국악의 매력을 풍성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시립국악단의 깊이 있는 연주와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3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29일 구청 강당에서 월성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어린이 100여 명이 참여해 친환경 재료로 수세미를 제작하고 완성된 200개는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2시간 자원봉사 실적과 기부 영수증이 제공됩니다. 달서구는 나눔으로 크는 달서아이 사업을 통해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역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대구로페이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구로페이의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이며 1인당 월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총 발행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월구매 한도를 전년보다 20만 원 늘렸으며 8월에는 발행 한도 제한 없이 운영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대기나 조기 소진 걱정 없이 언제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추가 발행도 예정돼 있어 수급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실물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대폭 높였습니다. 실물카드는 8월부터 아임뱅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아임샵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함께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역시 본인 등록을 거치면 충전 및 사용이 자유로우며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카드의 잔액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충전은 모바일 앱 아이엠샵에서는 8월 1일 0시 15분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충전은 아임뱅크 영업점 운영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카드단 말기, QR 결제, 삼성페이 카드 등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대구로 앱 내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추가 5% 할인 혜택이 주어져 기본 할인율 7%와 합산해 최대 12%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로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2만 원 이상 이회 주문 시 월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제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대구로페이는 대구 지역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구시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군도 3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지역 국회의원, 군수시 군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계획과 향후 공정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22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부분 도로, 시야 제한, 낙석 위험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았던 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개선 구간은 옥포 기세리 일원으로 기존 협소한 왕복 2차로를 총 4차로 확장합니다. 송해공원 방향은 폭9에서 18.25m의 편도 2차로가 조성되며 하원 오포 IC 방향은 터널 370m를 포함해 총 930m 신설도로가 편도 2차로로 개통됩니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다사에서 외관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기획재정비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소식입니다. 이번 승인은 국비 지원 한도인 1,000억 원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 추가 국비 155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총 사업비는 2,6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재정 여건이 강화되고 공사 추진과 품질 관리, 예산 집행 등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다사해서외관 광역도로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칠곡군 월관읍을 잇는 통연장 9.6km, 폭 17.5m 규모의 광역도로로 상습교통 정체 해소와 물류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현재 토지 보상과 구간별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군도 14호선 이설과 선사대교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천산 터널을 포함한 주요 도로 포장 공사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 개통 시 대구 서남권과 칠곡 지역 간 통근 시간 단축과 물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기존 상습 정체 구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원화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지난달 22일에서 28일까지 6박 7일간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에 위치한 세라퓨텔리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화중 학생 3명, 원화여고 학생 13명, 인솔교사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하며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원화중 원화여고는 2008년 세리퓨텔리 여자고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17년째 매년 상호 방문하며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말레이어 미술 수업에 참여하고 사이버자야와 푸트라자야의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며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틀간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일상생활을 경험해 문화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와 K-팝을 소개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로 소통하며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키웠습니다. 참가 학생 김진솔 양은 다른 나라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 자신감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 공사를 착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1971년 구지상업고로 설립된 후 2016년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교 53년이 지나 노후된 학교 시설을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사업비 272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6년 11월 19일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8,171.93제곱미터 규모의 교사동과 58실 규모 기숙사 증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교사동은 층별로 특화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1층 크리에이티브 허브존은 지역 주민과 학생이 소통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2층 에듀 허브존은 1에서 2학년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이며 3층 커리어 허브존은 3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기숙사는 기존 4인실을 2인실로 바꿔 타 지역 입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내 행사를 대비해 게스트룸 17실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솔로 탈출 결혼원정대 회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회원 자격은 달서구의 주소지나 직장이 있는 미혼 남녀 또는 협약기관 소속자이며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회원에게는 다양한 결혼 장려 프로그램과 만남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청년들이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9월 20일 두류공원 228광장에서 열리는 2025 두근두근 페스티벌은 다양한 체험 부스와 이벤트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0월에는 예비 부부를 위한 실전형 웨딩 클래스, 셀프 웨딩 아카데미가 운영되며 셀프 스냅 사진 촬영, 스드메 정보 제공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결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달서구 장애인 수영팀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3회 수원 특례시장배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 수영연맹과 경기도 장애인 수영연맹 주최로 수원 광교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열렸으며 전국 15개 시도에서 307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달서구청 소속 강정은 선수는 자유형 100m와 배영 100m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고 강주은 선수는 접영 100m에서 금메달, 평영 1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하반기 첫 전국 단위 출전임에도 전 종목 입상이라는 탁월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달서구청 장애인 수영팀은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한 성적을 이어오며 우수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훈련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달 7월 29일 지하철 화원역 일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위생 수칙을 알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성군과 달성군 외식업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도구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 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식재료 관리와 조리 방법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품 위생 정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달성군 현풍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지난 7월 29일 복날을 맞아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복날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 4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와 부녀회 회원 4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삼계탕을 준비했으며 마을별 회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조성훈 협의회장과 이상남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